안녕하세요. 불임사입니다. 얼마 전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소개로 6.3지선에 출마한 후보자가 당락을 6표로 판단해달라는 의뢰를 하였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고 지역 내 경쟁도 매우 치열한 상황이었다. 후보자는 직접 6표계를 뽑아 자신의 선거 결과를 물어보았다. 당시 지역 분위기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경쟁 후보들도 만만치 않았고 선거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출마자는 과연 자신이 당선될 수 있을지 궁금해하며 6표점을 의뢰하였다. 작괴는 묘월 기축일에 이루어졌으며 본괴는 화천대유, 초효가 동하여 변괴는 화풍정으로 변화하였다. 화천대유는 말 그대로 크게 소유한다. 크게 얻는다는 뜻을 가진 괴이다. 하늘 위에 불이 떠있는 형상으로 자신의 능력과 명예가 세상에 드러나는 괴이며 재물과 권한, 명예를 얻는 의미가 강하다. 특히 사회적 성취나 명예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상당히 길한 괴로 평가된다. 변괴인 화풍정은 솥 정자를 쓰는 괴로 새로운 자리에 오르거나 신분의 변화가 발생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옛날에는 천자가 제후를 책봉하거나 새로운 인재를 등용할 때 정을 하사하기도 하였으므로 관직과 명예, 사회적 지위의 상승과 관련된 의미가 매우 강하다. 초효는 자수 자손효가 동하여 사화관귀로 변화하였다. 자손효는 민심과 지지세력, 선거운동, 홍보활동 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자손효가 움직여 관귀로 변화하였다. 이는 백성의 지지와 민심이 최종적으로 관직과 권력으로 연결되는 형상이다. 선거라는 질문에서 매우 의미 있는 변화로 볼 수 있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이 후보자를 관직의 자리로 올려놓는 모습이 초효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이 초효는 기축일과 자축합을 이루고 있었다. 자수는 비록 묘월의 휴수 상태였지만 일진축토와 합하여 쉽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힘은 약해 보여도 실제 민심의 연결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었던 셈이다. 이 효는 임목 처제효로 백호에 임하였다. 처제효는 선거운동 자금이나 외부 지원 세력, 실질적인 선거 기반을 의미할 수 있다. 묘월에는 비견을 얻어 왕하지만 일진축토의 영향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었다. 백호가 임하였으므로 선거 과정에서 상당한 경쟁과 긴장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3효는 세효 진토 부모효였다. 이 괴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세효는 후보자 본인을 의미한다. 그런데 세효가 부모효를 잡고 있었다. 부모효는 문서, 증명서, 임명장, 당선증을 의미한다. 즉 후보자 본인이 이미 당선 문서를 손에 쥔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비록 묘월에는 휴수 상태였지만 기축일의 도움을 받아 일비를 얻고 있었다. 월령의 도움은 부족했으나 현실적인 힘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사효는 유금 형제효가 청룡에 임하였다. 형제효는 경쟁자를 의미한다. 유금은 기축일의 생조를 받고 있었지만 묘월에서는 월파 상태였다. 경쟁자는 존재하지만 근본적인 힘이 부족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사화 변효와 유금 형제, 그리고 일진축토가 모여 사유축 금국을 이루는가에 대한 해석이 조금 걸렸다. 형식상으로는 사유축이 모두 모여 있으므로 금국의 형세는 존재한다. 그러나 유금이 월파 상태였으므로 완전한 금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강력한 형제국이라기보다 경쟁 세력이 끝까지 저항하는 정도의 힘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5효는 미토 부모효이며 공망이었다. 5효 부모는 선거 조직이나 공식적인 행정 절차, 당내 지원 세력 등을 의미할 수 있다. 비록 공망이었지만 축일과 미축충을 이루고 있어 암동 상태가 발생하였다. 즉 겉으로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부에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였다. 이 부분은 선거 과정에서 조직 내부의 갈등이나 행정적 문제, 여러 잡음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완전히 죽은 효가 아니라 충을 받아 움직이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선거 막판에 힘을 발휘하는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었다. 상효는 응효 사화관귀였다. 관귀는 관직과 권력, 당선 이후의 직위를 의미한다. 사화는 묘월의 생조를 받고 있었으며 비록 일진에서는 휴수 상태였지만 완전히 약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관귀가 세효 진토 부모를 생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화생토, 즉 관귀가 부모를 생하는 구조였다. 선거에서 관귀를 단순히 당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관귀는 직위이고 부모는 당선증과 공식문서이다. 따라서 관귀가 부모를 생한다는 것은 직위가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형상이다. 명리학으로 말하면 바로 관인상생의 구조와 흡사하다. 관이 인을 생하고 인이 나를 돕는 구조처럼 이 괴에서도 관귀가 부모를 생하고 부모가 세효를 이루고 있었다.
당시 필자는 이 궤를 보고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형제효가 살아있었고 오효 부모가 공망 상태였으며 선거 과정에서 여러 변수와 잡음이 발생할 수 있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종 결과는 당선으로 판단하였다. 그 이유는 세효가 부모효를 잡고 있었고 상효 관귀가 세효 부모를 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초효 자손이 관귀로 변화하면서 민심이 최종적으로 관직으로 연결되는 흐름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결국 필자는 출마자에게 경쟁은 매우 심하겠지만 결국 당선될 것이다. 라고 답하였다. 선거가 끝난 후 실제 결과는 당선이었다. 이 사례는 선거 당락을 판단할 때 단순히 관귀의 왕쇠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효의 위치와 세효와의 관계, 그리고 관귀와 부모 사이의 상생구조를 반드시 살펴야 함을 보여주는 좋은 실전 사례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궤는 관귀생부모, 부모지세라는 육효의 핵심 원리가 실제 선거 결과와 정확하게 부합한 대표적인 사례로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는 궤라 하겠다. 인연이 익으면 꽃은 피고 때가 되면 열매는 맺습니다.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결과가 되어 돌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불임사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불임사